11월 14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제236회 조계종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바탕으로 내년 종단 주요 일정과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초대형 불사 로터스관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 동문이 128억 8천만 원을 모금하며 결집력을 보였습니다. 다가올 겨울추위를 앞두고 용주사와 화성시 정조휴 노인 복지관이 지역 어르신을 위해 1,400포기 김장을 준비하며 일찌감치 월동 준비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남권 포교 거점 국제선센터가 개원 15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과 함께 전통 불교 문화 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대적광전을 가득 메운 차부대중은 지난 15년 인연에 감사하며 수행과 포교, 지역 나눔을 재발신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조계종 내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7일 열린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중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조계종 주요 일정과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246.9% 증액된 8,825만 원입니다. 내년 9월 치러질 총무원장 선거에 6,700만 원, 10월 실시될 중앙종회의원 선거에 1,4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총무부 예산도 올해 대비 2.1% 증액된 2억 3,700만 원인데 37대 퇴임식과 38대 취임식에 2억 원 배정됐습니다. 내년은 제37대 집행부 원만 회양과 제38대 집행부의 출범, 제19대 중앙종회의원 선출 등 새로운 변화가 기대되는 해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불자 양성을 위한 포교 전문단체인 사단법인 동년 40주년 후원의 날을 위해 5천만 원 지원합니다. 대한불교 어린이 지도자 연합회를 모태로 설립된 동년은 지도자 양성을 비롯해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등 어린이 포교를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사찰 재난안전 시스템 현황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용역 비용으로 3천만 원 투입됩니다. 국가유산 재난안전 시스템 현황 조사비를 신규 편성해서 올해 재난 발생한 것에 대한 샘플링을 좀 하고 이후에 대한 방안 정책을 마련하겠다 해서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 9월 출범한 제8기 화쟁위원회 사업비로 1,6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승가 7명과 재가 17명, 총 24명으로 구성된 8기 화쟁위는 내년 6월 국회 화쟁 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내년 9월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의 미국 하버드 대학 전시가 예정되면서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비로 1억 6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비를 1억 6천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내년도에 종정스님께서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전시를 가시게 되어서 그 비용 반영했습니다. 올해 출범한 미디어 홍보실은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종단기획 홍보 영상 제작과 서포터즈 운영, 인플루언서 협력 지원, 유튜브 및 SNS 영상 제작 등 젊은 불교를 위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미래 불교를 대비한 사업 확대와 예산 효율화에 기반해서 전문 불교 함께하기 위한 홍보 강화, 미래 세대 지원, 조직 개편에 따른 신설 조직 사업 확장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편 제236회 중앙종회 정기회는 오는 19일 속개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작품과 경남 예술을 조명해온 경남도립미술관이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의 수행과 예술세계를 조명했습니다. 성파대종사는 후대까지 보존해야 할 전통문화유산으로 오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지사 김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겹겹이 더해진 오체 깊고 은은한 흙빛 위로 생명과 우주의 숨결이 번집니다. 경남도립미술관이 전통 오칠 공예 기법을
현대미술의 조형 언어로 확장한 작품 150여 점을 한자리에 선보였습니다. 그 오칠의 중심인 것을 성파 종정이야께서 아시고 저희들한테 맥을 잇는 오칠회화를 이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이번 전시의 맥을 짚어주셨습니다. 어제 특별기획전 현대 오칠예술 겹겹의 시간 개막식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성파 대종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예술의 향연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겹겹의 시간 우리 8분의 작가님들께서 참여하셔가지고 우리 도립미술관 전시회를 갖게 돼서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층 전시실은 성파 대종사의 오칠 예술 작품으로 구성됐습니다. 옷과 물이 빚어내는 반발의 흔적을 담은 유동하는 시리즈는 자연의 이치 속에서 생명과 에너지의 흐름을 표현하고 우주의 근원을 형상화한 작품 태초에는 물질을 넘어선 사유의 공간으로 관람객을 이끕니다. 또 다른 작품 물속의 달은 옷의 투명성과 빛의 반사를 통해 물질과 정신, 실제와 비실제의 경계를 허물며 명상의 순간을 선사합니다. 7.1이라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오래된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 문화유산입니다. 우리나라 이 칠문화의 역사가 깊고 또 굉장히 찬란합니다. 이번 특별전은 대표적 현대 오칠 예술가 7명의 작품도 함께 전시돼 전통과 현대, 예술이 하나 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2층 전시실에 김미숙, 구은경, 신정은, 이수진 작가 등의 작품은 오칠 예술의 다층적 확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이어진 한국 오칠 문화의 전통 위에 수행과 예술이 만나는 새로운 오체 세계를 펼친 특별 전시회는 내년 2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BTN 뉴스 김지원입니다. 조계종립 동국대학교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초대형 불사 로터스관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국대 동문이 128억 8천만 원을 모금하며 결집력을 보였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학 120주년을 한 해 앞둔 동국대가 대작 불사인 로터스관 건립을 선포하는 등불을 밝힙니다. 불을 밝혀주세요. 동국대가 지난 12일 로터스관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동행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학교법인 이사 스님과 기업인 등 사회 각기각층에 포진된 250여 동문이 모여 학교 발전을 도모하고 불사 원력을 모으는 자리. 발표에 나선 동국대 윤재용 총장은 건학 120주년을 한 해 앞둔 올해까지 주요 성과를 대중에게 공유했습니다. 이어 로터스관에 들어설 박물관과 선센터, 연구시설 등의 예상 모습을 공개하며 학교의 랜드마크로 미래 경쟁력의 중심임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함께 만드는 미래, 로터스관에서 완성된다입니다. 동국이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입니다. 동국대 문선배 총동창 회장은 로터스관 건립기금 50억 원을 쾌척하고 학교 발전과 불교 중흥의 사명으로 변화하는 동국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총동창회가 전달한 50억 원의 발전기금과 현장 약정 금액 등 이날 모연한 금액은 총 128억 8천만 원.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학교 발전이 곧 불교 중흥이라는 사명 아래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120년의 역사와 또 그 역사 속에 동국대학교의 근학 이념과 정체성을 확립을 또 하고 다가오는 100년을 위해서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혜사 조실 법화대종사와 원로의원 보광대종사, 은혜사 주지 덕조스님 등 원로 대덕스님들도 참석해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동국대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천억 초대형 불사는 2028년 8월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곧 들이닥칠 겨울 추위를 앞두고 용주사와 화성시 정조효 노인 복지관이 지역 어르신 월동 준비에 나섰습니다. 어르신들의 매일 식사에 오를 김장에 나선 건데요.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바람이 겨울을 부르는 아침, 화성시 용주사 템플스테이 앞마당이 분주합니다. 하얀 김장 복장을 갖춰 입은 봉사자들이
고춧가루 양념을 버무리고 배춧잎 사이사이에 정성을 채워 넣습니다. 김치를 버무리는 손끝마다 이웃을 향한 온정과 자비의 마음이 스며듭니다. 우리의 이 따뜻한 손길이 마음이 전해져서 어르신들도 올겨울 좀 따뜻하게 나셨으면 좋겠어요. 화성시 정조 효노인복지관이 어제 용주사와 함께하는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2013년 김치 담그기 및 나눔 문화로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된 김장. 나눔의 전통은 불교의 자비 사상과 맞닿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은들 버무린다는 것 자체가 맛이 되고 그것이 양념이듯이 우리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이 좋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 김치회사 늘푸른에 김치소와 동치미 후원을 비롯해 개인과 단체, 기업 등 200여 후원자가 동참해 나눔의 의미를 더하고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함께하며 지역 어르신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발언했습니다. 이날 담금 김치는 모두 1,400포기, 800여 지역 어르신에게 5kg씩 전해질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정말 저소득층이나 살기 어려운 분들이 좀 행복한 겨울을 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복지관은 전통 문화를 통해 세대가 소통하고 효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복지관으로부터 밥상 문화를 좀 살려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융화되는 전통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됐다니 이제 저의 직원들과 저의 신조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포기의 김치에 정성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자리. 용주사와 함께한 김장 나눔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효와 자비의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이지윤입니다. 서울 서남권 포교 거점 국제선센터가 개원 15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과 함께 전통 불교 문화대제를 봉행했습니다. 대적광전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은 지난 15년 인연에 감사하며 수행과 포교, 지역 나눔을 재발심했습니다. 양유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정한 의상을 갖춰 입은 국제선센터 합창단의 목소리가 대적광전 천정 높이 울려 퍼집니다. 비천과 그 길을 따르리라 두 곡의 음성 공양이 이어지자 사부대중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집니다.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가 개원 15주년을 맞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전통불교 문화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저희 국제선센터는 지금 15주년째 됐지만 계속 해년마다 계속 그 선센터의 어떤 도량심이나 호보선심이나 이게 영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다시 발심을 해야 돼요. 그 발심하는 계기는 항상 부처님을 늘 가까이 하면 해체했던 마음, 미진했던 마음이 다시 이제 처음 마음이 들어요. 대법당인 대적광전에는 500여 사부대중이 가득 모여 따뜻한 축하의 마음으로 도량을 채웠습니다. 연꽃향이 은은히 퍼지는 가운데 꽃, 차 등 육법 공양을 정성스럽게 올리고 장엄한 범음 범패 소리가 울려 퍼지며 법요식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스님들과 신도들은 15년의 인연에 감사하며 20년, 30년을 향한 발언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양천구의 국제선센터가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천을 위해 가시는 그 이웃이라든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항상 애써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양천구는 국제선센터가 지난 15년간 지역사회 화합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국제선센터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여성 노숙인 지원기관인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에 자비공양쌀 2,000kg을 전달하며 나눔 실천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불교예술의 정수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영산제도 함께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어산어장 익묵스님의 집전 아래 봉행된 영산제에 신도들은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간절한 기도로 화답했습니다. 국제선센터에서 지난 7일부터 이어진 조상천도 3일 기도도 영산제와 함께 회항했습니다. 법요식에 앞서 4층 미타전에서는 감로탱화 점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총 4명의 불화작가가 참여한 감로탱화는
초안을 그리는 출처 작업에만 3개월이 소요됐고 채색과 완성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일반적인 감로도는 이렇게 하단에 이렇게 나무나 돌 같은 것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이번 감로도에서는 상단에 뒤에 이제 그 산수를 집어넣으로 해가지고 뒤쪽에 있는 저 집으로 보이는 극락이 함께 노출이 돼서 한국 간화선의 대중화와 서울 서부권 포교 중심 도량으로 2010년 11월 문을 연 국제선센터. 지난 15년 동안 수행과 포교, 지역 나눔의 구심점이 되어온 국제선센터의 새로운 도약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한국밀교학회가 불교의 이제설과 이사 그리고 채용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일상 속 깨달음을 위한 불교 핵심 교리를 조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의 깊은 철학 구조를 볼 수 있는 세 가지 개념, 이제와 이사, 그리고 채용. 밀교에서 부처의 본체와 중생의 삶을 하나로 잇는 수행과 실천의 근본 원리입니다. 특히 불교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깨달음을 설명하기 위한 세속적 진리와 궁극적 진리의 두 가지 진리를 뜻하는 이제설의 기원과 특징에 주목했습니다. 이제설의 기원을 부처님께서 깨닫고 설법을 하실 때,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이 두 가지에서 볼 수 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는 고집은 세속제이고 멸도는 승의제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제에 대해서 어떤 언어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세속제가 되기도 하고 승의제가 되기도 한다. 요게 이제 대비바사론의 입장인 겁니다. 한국밀교의 양대 종단인 진각종과 총지종이 함께하는 한국밀교학회가 어제 서울 성북구 진각종 총인원에서 불교의 이제설과 이사 그리고 채용을 주제로 2025년 추계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정신적 공허와 사회적 갈등을 비롯한 불안을 동반하는 현 시대에 불교 가르침 탐구로 밀교의 현대적 적용 확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모였습니다. 인류 문명의 해답을 불교적 가르침에서 찾고자 하는 시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목도합니다. 그러므로 21세기에 걸맞는 불교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김재권 능인대학원 대학교 교수가 유식학파의 이제설의 구조와 의의를 살펴본 데 이어 정천 스님이 화엄교학에서 이사의 개념을 일승법계도를 통해 고찰하는 등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2021년 한국불교와 밀교학 발전 견인을 목표로 출범한 한국밀교학회는 물질 문명이 정신 문명을 압도하는 시대에 밀교적 교학에서 해법을 찾아가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밀교의 양대 축이라 할 진각종과 총지종이 협력하고 연대하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총지종과 진각종, 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이 합심함으로써 한국밀교학회는 명실상부한 학술단체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본래의 마음자리를 비추어 이와 사, 체와 용의 조화를 현대 불교의 길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상 속에서 깨달음의 실현을 제시하는 불교 핵심 교리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조계종 제3교구 설악산 신흥사가 교구 종회를 열고 흥천사 회주 정념 스님의 산문 출송을 해제했습니다. 어제 신흥사 설법전에서 열린 교구 종회는 재적의원 39명 중 24명이 참석해 신흥사 부주지 향성 스님을 임시의장으로 흥천사 회주 정념 스님 산문 출송 해제의 건 교구 종회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임시의장 향성 스님은 종단과 교구의 안정을 위해 지금은 대중이 화합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며 이 같은 공감대 속에서 교구 종회가 원만하게 결의를 이루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해운정사가 부산시청을 방문해 사찰 수행 환경 보전을 촉구했습니다. 해운정사 주지 도과 스님과 신도 500여 명은 어제 부산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해운대 우3구역 재개발 조합의 도로 폐쇄 계획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해운정사 측은 조합이 영리 목적을 위해 90년 된 기존 4차선 공공도로를 폐도하려 한다며 이 도로는 사찰을 찾는 10만여 신도의 주요 통행로로 폐도는 곧 수행 환경 파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폐도 계획이 백지화되지 않을 경우 시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도로는 인근 초중고등학교 4곳과 약 1,000가구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구 관음사가 지계연불 만일기도 수행 4,000일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관음사 사부대중은 지난 12일 지계연불 만일기도 가운데 4,000일 회양을 기념하며 BTN 소나무 진행자 광우 스님을 초청해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회주 지연 스님은 지계연불 수행을 통해 많은 신도들이 탐진치 삼독을 없애고 이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제자로 살게 된 것을 큰 복으로 생각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관음사는 2042년 4월 16일 만일기도 회양 때까지 계행을 철저히 지키며 지계와 연불 수행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울산 해남사가 제8차 금강경 독송 21일 정진 기도법회를 회양했습니다. 해남사는 지난 12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을 초청법사로 8차 금강경 독송 21일 정진 기도법회를 마무리하고 동참자 모두에게 부처님의 무량 공덕이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주지 혜원 스님은 8번째 금강경 독송 21일 정진 기도를 회양하게 돼 감개무량하며 원만 회양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강경 독송 21일 정진 기도 법회는 21일간 매일 금강경 21독씩 441번 독송하며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을 되새기는 신행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의 근현대 역사를 엿볼 수 있는 특별한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서울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에서 개막한 한국불교 역사문화 사진전은 서울시 종교계 주최 시민참여행사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1945년 해방 이전부터 근현대 한국불교 역사를 기록한 사진 70여 점을 선보입니다. 1950년대 동안거 해제 모습과 1971년 서울 한강 방생법회 등 흑백 사진을 비롯해 2000년대 한국불교를 문화로 알린 영산제, 제등 행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한국불교 역사와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스님의 행적과 수행을 기록한 사진들은 불교가 걸어온 보살행을 되돌아보게 한다고 전시 의미를 밝혔습니다. 전시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사단법인 붓다와 붓다봉사단,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12일 제14회 어르신 생신잔치를 개최했습니다.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은 매년 진안군 10개 면에서 추천한 7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생신잔치를 열어 따뜻한 공양과 노래 공연, 효도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성 스님은 진안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신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날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인사했습니다. 행사는 총괄이사 현진 스님, 진성 문도회, 이재현 붓다봉사단장, 동창호 군의회 의장, 주영환 부군수 등이 동참해 축사와 생일 축하 큰절, 선물 전달, 기념 촬영, 문화 공연, 오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